안녕하세요. 남들병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백인성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백설공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동화에 대한 법적인 해석 한번 해보려고 동화 이야기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한번 들어볼 이야기는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신데렐라. 아, 유명한 스토리죠.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가물가물하죠. 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나는 분명히 백설공주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참고로 유부남입니다. 네, 들어봅시다. 돈 많은 남자의 아내가 병에 걸렸다. 시작부터 도발적이야. 그게 인트로예요? 그녀는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곤 하나뿐인 딸아이를 침대 곁으로 불러 말했다. 얘야, 착하고 경건하게 살 거라. 그럼 하느님께서 너를 항상 보살펴 주실 게다. 그리고 나도 하늘나라에서 항상 너를 내려다보고 내 가까이 있겠다. 그 후 즉시 그녀가 눈을 감곤 세상을 떠났다. 소녀는 매일같이 엄마 무덤가로 가오렀다. 그리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았다. 겨울이 오고 눈이 무덤 위로 새하얀 종이 마냥 덮였다. 그런 다음 봄이 오자 태양이 그걸 다시 덜어냈다. 계모 등장. 네,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남자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 여자는 두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들은 아름다웠고 얼굴이 미인이었지만 속이 시꺼멓고 사악했다. 이제 가련한 신데렐라는 고된 시기를 겪게 되었다. 저 바보 거위 같은 게 왜 우리랑 같이 응접실에 있는데? 모욕죄. 바보 그지 같은. 그쵸. 거위였어요? 그지인 줄 알았는데. 거위도 뭐. 하지만 동거 친족. 아, 그렇긴 한데. 네, 동거 친족. 지금 친족 상도는 아니잖아요, 또. 동거 친족이면은 이 모욕죄에 대해서 처벌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고소를 잘 안 하겠죠. 그렇긴 하죠. 네. 친구죄니까.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또 안 되니까. 라며 그들이 말했다. 빵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냐. 이 부엌대기야. 그녀들은 신데렐라에게서 예쁜 옷들을 모조리 벗기고 낡고 칙칙한 잠옷을 입히고 남학신을 주었다. 공주처럼 잘난 체 하더니 지금 저 고락서니를 좀 봐봐. 라며 그들이 소리치며 웃었다. 그들은 신데렐라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그녀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힘든 일을 해야 했다. 아동학대죠. 아동은 그러게요. 맞나요? 신데렐라가? 미성년 때.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그럼 아동학대죠. 그렇죠. 네. 근데 언니들만 한 게 아니라 계모도 같이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집단 따돌림.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차라리 돈이 많이 있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신데렐라한테 물려줬으면은 그러면은 별로 이런 싸움이 안 생기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직 계시고 살아있죠. 재혼을 하면서 새엄마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이름으로 된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게다가 이대로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1.5배가 계모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제력에서 오는 이런 차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재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쵸.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나 물을 기르고 불씨를 켜고 요리를 하고 그릇을 씻어야 했다. 이외에도 자매들은 그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롭혔다. 그녀를 놀리며 완두콩과 렌즈콩을 잿더미들 속에 넣곤 신데렐라 보고 앉아서 다시 그릇에 콩을 담으라고 강요했다. 잿더미 속에 있으면은 다치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그럼, 아프라고 뜨거우라고 네. 한 것 같네요. 그럼 상해죄나 뭐 폭행죄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요죄나.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사실 그냥 그 뜨거운 잿더미에다가 그냥 콩 풀어놓고는 그냥 콩 주워 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강요죠. 그냥 할 이유도 없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하지만 하면 뜨겁고 아파. 그냥 시킨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괴롭힘 하고 있네요. 조금이라도 화상 입었으면 상해죄 될 것 같아요. 저녁 무렵이 되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도 신데렐라는 침대로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잿더미가 있는 부엌 난로가 옆에서 자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녀는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전혀 몰랐네요. 신데렐라가 수동이라는 뜻이었어? 한 번은 아빠가 시장에 가시게 되었는데 두 의붓딸들에게 무엇을 사다 줄까 물으셨어요. 예쁜 드레스요? 라고 한 명이 말했어요. 진주와 보석요? 라며 둘째가 말했어요. 그럼 너는 신데렐라야? 라며 그가 말했어요. 너는 무엇을 갖고 싶으니? 아빠, 오시는 길에 아빠의 모자를 스치는 첫 번째 나무가지를 겪어다 주세요. 뭐가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 별로 무력이 없는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내 친딸이 숫덩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지금 집안에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뒀다. 좀 이상하긴 하죠. 이 정도면은 사실상 그냥 묵인했다고 봐야 되죠. 재혼한 처와 그 자녀들이 내 친딸을 괴롭히는 거를 그냥 방조했다, 묵인했다. 이건 뭐 저는 방조 묵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그 신데렐라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물론 친부니까. 그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 아닌가. 좀 저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리하여 아빠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진주와 보석을 두 의붓딸들을 위해 샀고요. 돌아오는 길에 초록의 잡목숲을 말을 타고 지나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개암나무의 잔가지 하나가 자신의 모자를 툭 하고 건드리며 모자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잔가지를 겪어 함께 지니고 왔어요. 이거는 뭐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범죄는 아닌데 한 그가 집에 도착 두 의붓딸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것을 주었고요. 신데렐라에게도 개암나무에서 겪어온 잔가지를 주었어요. 신데렐라는 아빠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엄마 무덤으로 가 그 잔가지를 무덤 위에 심고 울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들이 그 위로 떨어져 물을 준 것과 같아졌어요. 잔가지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잘생긴 나무로 자랐어요. 이제 하루에 3번씩 신데렐라는 거기로 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울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럼 항상 작고 새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 위에 날아와 앉았답니다. 지금 나뭇가지를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됐대요. 나무가 된 거잖아요. 2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 학대 행위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수된 거야. 근데 보면 실제 사건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된 분들은 제대로 신고도 못해. 맞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쵸. 그게 이제 부모, 계모, 언니 어쨌든 뭐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더라도 언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당한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은 보통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제가 가족 간의 정의라는 게 또 있고 또 형사적인 고소, 고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금 친아버지가 사실상 그냥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더더욱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신데렐라가 소원이라도 빌면 그 새가 그녀가 바라던 걸 앤하고 아래로 던져주었어요. 진인가요? 약간 이건 디즈니 느낌 좋아요. 그러다 한 번은 우연히도 국왕폐하께서 연회를 3일 동안 하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릴 신부를 찾아주기 위해서죠. 두 이복자매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도 연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머리 좀 빗어줘. 우리 구두를 닦아놔. 우리 버클 좀 당겨줘. 왜냐면 우린 이제 궁전으로 가 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니까. 신데렐라는 그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자신도 그들과 함께 춤추러 너무 가고 싶어 울었어요. 맞아.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되게 있는 집 자식이라고 했어. 있는 집 자식. 맞아요. 부잣집 딸이었죠? 원래 부집 딸이었어. 비록 지금은 이제 그 새어머니의 어떤 횡포에 의해서 되게 하녀처럼 살고 있지만 원래는 있는 딸이야. 맞아. 금수저였어. 그래서 새엄마에게 자신도 가게 해달라 간청했어요. 내가 가겠다고? 신데렐라 내가? 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넌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연회에 갈 수 없잖니? 넌 옷도 구두도 없어서 춤도 출 수 없어. 하지만 신데렐라가 계속 조르자 새엄마도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방금 렌즈콩한 접시를 제 더미 속에 부어받아. 만약 내가 그걸 2시간 만에 다 주워 담으면 우리와 함께 데려가 주마. 아까 했던 뭐 강요, 상해 뭐 이런 게 해당할 수 있죠? 네. 좀 데리고 가기 싫은 거죠. 처녀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한 지비둘기들아, 매비둘기들아, 하늘 아래에 있는 너희 모든 새들아, 이리 와. 내가 주워 담는 걸 도와주지 않으련. 좋은 콩은 그릇에 도로 담고 나쁜 콩은 여기 담으면 돼. 그러자 두 흰색 지비둘기들이 부엌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왔어요. 그 후 매비둘기들도 날아 들어왔고요. 마침내 하늘 아래의 모든 새들이 휙휙 소리를 내며 모여들며 제더미들 사이에 섰어요. 비둘기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고 또 주고 또 주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느낌 좋아. 이런 디즈니 느낌 좋아. 네, 신데렐라 굉장히 능력 있네요. 이게 막 잔인하지 않고 잔혹하지 않고 딱 새들의 동화적이에요. 여왕. 동화적인 느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새들도 또한 주고 또 주고 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콩들이 그릇에 담아졌어요. 채 1시간이 안 돼 새들이 모두 주워 담고는 푸드덕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 신데렐라가 그 그릇을 새엄마에게 가져갔어요. 이제 그녀도 연회에 그녀들과 함께 갈 수 있으리라 믿고서요. 하지만 새엄마는 말했어요. 아니 신데렐라, 넌 옷도 없으니 춤을 출 수 없어. 내가 가봐야 비웃음만 살게다. 이 말에 신데렐라가 울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쏟은 2접시에 렌즈콩을 내가 1시간 만에 다 주워 담는다면 그땐 너도 우리와 갈 수 있다. 렌티콘 아하. 맛있는데. 렌티콘 많지 않아요? 맛있어요. 적잖아요. 네. 왜 그 서양에서 많이 먹는 콩입니다. 그거 주워 담으려면은
그러면서 새엄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뭔 수로 그걸 1시간 만에 다 해. 새엄마가 렌즈콩 2그릇을 잿더미에 쏟자 처녀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가 소리쳤어요. 순한 집비둘기들아 맷비둘기들아 하늘 아래에 있는 너희 모든 새들아 이리와 내가 주워 담는 걸 도와주지 않으련. 좋은 콩은 그릇에 도로 담고 나쁜 콩은 여기 담아주면 돼. 그러자 두 흰색 집비둘기들이 부엌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왔어요. 그 후 맷비둘기들도 날아 들어왔고요. 마침내 하늘 아래의 모든 새들이 휙휙 소리를 내며 모여들며 잿더미들 사이에 섰어요. 비둘기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고 또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아무리 계모지만 어쨌든 지금 가족관계상 어머니인데 근데 보호자가 애를 잘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런 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미션 주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잿더미에 있는 거 주우라 그러고 이런 거 전부 다 아동학대 인정되죠. 잿더미에서 주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학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콩 주스라고 한 거는 뭐 정서적 아동학대? 이런 거 맞아요. 해당할 수 있을 것 맞아요. 요즘에는 정서적 아동학대도 많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특히나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어리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중고등학생 네, 한국 나이로 중고등학생 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진술이라면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계모는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는 사실은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유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콩들이 그릇에 담아졌어요. 그래서 채 30분이 안 돼서 새들이 모두 주워 담고는 푸드덕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 신데렐라가 그 그릇들을 새엄마에게 가져갔어요. 신데렐라는 기뻤어요. 이제야말로 그들과 함께 자신도 연애가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엄마는 말했어요. 수고는 해다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너는 옷이 없어 춤도 못 추잖니? 우리가 너 때문에 창피 당할 일 있니? 이 말을 남기고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서 돌아서며 서둘러 자신의 코대 높은 두 딸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나쁜 놈인데 뭐 범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딱 딸 셋 중에서 딸 둘만 데리고 파티에 놀러 가고 한 애는 남겨놨다. 이것만 가지고 뭐 학대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유치원 정도 되는 애기 정도 아닌 이상 뭐 중고등학생 집에 냅두고 놀러 갔다고 그쵸. 범죄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잘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안 주고 씻겨주지도 못하고 수덩이로 만든 이런 건 학대가 그런 건 되겠지만 학대가 되지. 네, 파티에 안 데려간 거 이거는 물론 그 나쁜데, 예. 사춘기 아이의 마음에는 큰 상처겠지만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죠. 이제 집에 아무도 안 남자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아래에 있는 엄마 무덤으로 가 얼었어요. 와들와들 흔들리는 어린 나무야 은과 금을 내게 내려줘. 그러자 새가 금과 은으로 된 드레스를 그녀에게 던져주었어요. 금과 음으로 되면 입을 수 없는 거 아니다 무거워서? 금박 은박이겠죠. 은박. 아 이게 그 호박 막 마술사 이거는 디즈니군요. 여기 안 나오나요? 그건 디즈니 이야기인가 봐요. 나무가 이걸 다 해주네. 그리고 비단과 은으로 무늬를 새겨놓은 유리 구두를 던져주었어요. 그녀는 전속력으로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으로 출발했어요. 다 약간 운동선수네. 재밌네. 유리구두 신고. 나무가 드레스를 딱 주더니 그걸 입고서는 전속력 달려가. 그녀의 새엄마와 이복자매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외국의 공주일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황금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데렐라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어요. 신데렐라는 지금까지도 집의 지저분한 구석에 앉아 잿더미 속에서 렌즈콩들을 줍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왕자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었어요. 그는 다른 처녀들과는 전혀 춤을 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누가 그녀에게 춤을 신청하러 다가오기라도 하면 왕자는 말했어요. 이분은 제 여자입니다. 왕자가 되게 구속력이 있네요. 왕자도 금사 빠져. 그녀는 밤까지 춤을 추었어요. 그때 그녀가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자님이 말했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소. 내가 당신 일행을 데려다 드리리다. 왜냐면 왕자는 이 아리따운 처녀가 누구의 따님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왕자님에게서 벗어나 비둘기장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어요. 12시가 되면 그거 언제 나오나요? 12시가 지나면은
하는 12시가 되면은 네. 뭐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 이거는 디즈니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제가 아는 신데렐라 너무 다르네요. 사실 12시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피곤했네. 밤새 춤추느라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였네. 닭장이 갔다고요? 세 장, 닭장을 세 장. 왜 갔나요? 세 장 속에 들어갔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시죠. 네. 왕자님은 그녀의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에게 그 낯선 처녀가 비둘기장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어요. 신데렐라의 아빠는 생각했어요. 신데렐라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들이 도끼 한 자루와 곡괭이 하나를 가져오게 했어요. 아빠가 비둘기장을 도끼로 찍어 조각냈어요. 하지만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스토리지만 뭐 그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신데렐라는 지저분한 옷을 입은 채 잿더미 사이에 누워 자고 있었고 벽난로 위 선반 위에 선 작은 석유 램프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며 타고 있었어요. 왜냐면 신데렐라가 비둘기장에서 급하게 뛰어내려 어린 개암나무까지 달려와 초인인데 초인. 자신의 아름다운 옷들을 벗어 엄마 무덤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지요. 새들이 그 옷들을 다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신데렐라는 자신의 잠옷을 입고 부엌의 잿더미들 사이로 자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그 개연성을 메꾸기 위해서 디즈니가 많이 노력했네. 디즈니는 엄청 합리적인데. 정말 너무 앞뒤가 맞아. 네, 설명했잖아요. 다음 날 연회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녀의 부모님과 이복자매들이 다시 한번 연회장으로 출발했어요. 신데렐라는 개암나무로 가 말했어요. 와들와들 흔들리는 어린 나무야, 은과 금을 내게 내려줘. 그러자 새가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드레스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연애가 이틀이었어요? 3일 연속. 이 드레스를 입고서 신데렐라는 연회장에 나타나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에 맞이 않았어요. 왕자님은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즉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와만 춤을 추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춤 신청을 하러 다가오면 왕자님은 말했어요. 그녀는 내 파트너라네. 좋아 죽네. 좋아 대화는 죽어. 안 와요? 춤만 추나요? 좋아 죽어. 누군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보통은 누군지 어느 집에 누구 딸입니다 이러고 춤을 추고 뭐 그러지 않나요? 밤이 되자 그녀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자님이 그녀를 뒤따라가며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왕자님에게서 벗어나 집 뒤에 있는 정원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럼 누구 집인지 알잖아요.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아니면 사라지고. 그 근처에 집이 여러 개라 헷갈리는 그런 구조. 그럴 수도 있죠. 이미도 밤늦은 시간이고 어둡고 하니까. 거기엔 아주 만난 배들이 수북이 매달려 있는 아름답고 키가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녀가 마치 다람쥐처럼 그 나뭇가지들 사이로 민첩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왕자님은 동화가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알던 신데렐라의 원래 스토리인가요? 신데렐라가 거의 뭐 날다람쥐다. 저 처음 보는 동화 같은데.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왕자님은 그녀의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에게 말했어요. 그 낯선 여인이 제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제 생각엔 저기 저 배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생각했어요. 정말 신데렐라인가? 이 정도면은 거의 히어로다 히어로. 마블이다. 네, 운동선수 네. 느낌이네요. 거의 마블이다. 그가 도끼를 한 자루 가져와 그 나무를 베어냈어요. 하지만 그 나무 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부엌에 들어가자 신데렐라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잿더미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 그녀가 그 배나무의 반대쪽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었던 아름다운 드레스는 그 개암나무 위에 있던 새에게 주고 자신의 잠옷을 입었지요. 세 번째 날 부모님과 자매들이 출발하자 신데렐라는 한 번 더 엄마 무덤으로 가 사랑스러운 나무에 말했어요. 와들와들 흔들리는 어린 나무야, 은과 금을 내게 내려줘. 그러자 그 새가 이전에 그녀가 입었었던 그 어떤 옷보다 훨씬 더 빛나고 훌륭한 드레스 한 벌과 황금 유리 구두를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드레스를 입고서 연회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어찌나 놀라던지요. 왕자님은 그녀와만 춤을 추었어요. 누가 다가와 그녀에게 춤 신청을 하려 하면 왕자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내 여자다.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왕자님도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그녀가 재빨리 왕자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왕지님은 그녀를 뒤따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왕자님도 이번엔 꾀를 한 가지 냈어요. 직원 계단에 제 석유를 바른 거지요. 석유? 갑자기 석유가 나오나요? 바로 거기를 그녀가 뛰어내려가다 유리 구두 한 짝이 액체 석유에 들러붙고 말았어요. 기름 아닐까요? 기름? 석유로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정말 다행히 그냥 유리 구두만 흘렸지만 계단에서 구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네. 그렇죠. 아찔한- 포인트. 아찔한데. 왕
왕자님이 그 유리 구두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우아한 황금 유리 구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가 아바마마에게 가 말했어요. 이 황금 유리 구두가 발에 맞는 여인이 아니면 절대 제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두 자매는 기뻤어요. 왜냐면 그녀들의 발이 무척 작았기 때문이죠. 큰언니가 유리 구두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가 신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녀 엄마가 옆에 서 있었지요. 하지만 큰언니의 큰 발가락은 그 유리 구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리 구두가 그녀의 발에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녀 엄마가 그녀에게 식칼 하나를 주며 말했어요. 발가락을 잘라라. 오우, 이렇게 잔인하죠? 내가 왕비가 되면 더 이상 발로 걸을 필요가 없지 않니? 아니 왕비가 돼도 발로 걸죠. 그럼 뭐 그래서 항상 마차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마차 타러 갈 때까지 걸어야 될 거. 와. 이건 뭔가요? 자기 친딸에게 이 정도면은 자기 친딸이 아닌 신데렐라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한 게 이해가 되네. 적어도 계모가 일관성은 있었어. 그러게요. 발가락을 자르곤 강제로 발을 그 유리 구두에 집어넣었어요. 고통을 꾹 참고서 왕자님에게로 갔어요. 왕자는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말해 태우곤 함께 떠났지요. 하지만 신데렐라 엄마의 무덤을 지나갈 때 두 마리의 비둘기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들여다보세요. 유리 구두에서 피가 철철 흐른대요. 그 유리 구두는 그녀의 발에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러자 왕자가 그녀의 발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그녀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왕자님이 말을 돌려 그 가짜 신부를 다시 집에 데려다주며 그녀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자매가 그 유리 구두를 신어보시라 말했어요. 그래서 둘째 언니가 유리 구두를 들러 자기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 뒤꿈치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녀 엄마가 내 뒤꿈치를 조금 잘라라. 내가 왕비만 되면 더 이상 발로 걸을 필요가 없지 않니? 이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기 딸한테 발을 자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뭐 엄마가 직접 내 딸 발을 자른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칼 주고 잘라라. 그러면서 설득했죠, 설득. 근데 그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그 판단력이 좋지 않은 왕비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자기 발을 자른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법률적으로? 그러게요. 사실 미성년자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의사 능력은 있잖아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계모가 강제로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왕비가 되고 싶으니까 자기 본인들이 자른 거긴 한데. 그쵸. 근데 너무 잔인해서 이걸 뭔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여인은 또한 제 진짜 신부가 아닙니다. 라며 왕자가 말했어요. 이 집에 다른 따님은 안 계십니까? 네. 라며 그 아빠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아빠 이상한데? 아빠가 문제야, 아빠가. 아빠가 문제죠. 부엌대기로 자란 어린 것이 있긴 한데 죽은 전 아내가 남긴 자식이죠. 하지만 도저히 그 애는 신부감이 아닌걸요. 아버지의 이러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다. 나도 네 아빠가 네. 주범이네요. 단순히 그냥 방조한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지금 내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로 생각 안 하고 있네. 피가 섞인 딸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엄마가 예쁜 거랑 또 피가 섞인 딸이랑 또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내 전처의 딸 같은 경우는 나무를 탈 수 있는데? 가볍게? 거의 이 정도면 히어로인데? 네. 아 그리고 또 왕자도 좀 이상해. 아니 그래도 3일 밤낮으로 춤을 췄잖아요. 근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도 안 섞였잖아. 그냥 구두가 맞다고 하니까 아 당신이군요. 얼마나 밤무대가 화려하고 어두웠으면은 그러게요. 그럼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약간 사이키 조명했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왕자님이 한사코 주장했기 때문에 신데렐라를 불러야 했다. 그녀는 우선 두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서 와왕자님 앞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왕자가 그녀에게 황금 유리 구두를 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등 없는 걸상에 앉아 남학신을 벗은 후 자기 발을 그 유리 구두에 밀어 넣었다. 그건 정말이지 장갑처럼 그녀 발에 꼭 맞았다. 그녀가 일어나자 왕자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지금까지 자신과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란 것을 깨닫고 소리쳤다. 이 여인이 내 진짜 신부여. 새엄마와 두 의붓자매는 경악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왕자는 신데렐라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함께 말을 타고 갔다. 그들이 그 계암나무 옆을 지나갈 때 흰 두 비둘기들이 노래를 불렀다.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유리 구두에서 피가 나지 않아요. 그 유리 구두는 그녀에게 너무 작지도 않아요. 진짜 신부님이 왕자님과 함께
함께 말을 타고 가신다네. 비둘기들은 그 노래를 다 부른 다음 푸드덕 날아 내려와 신데렐라의 두 어깨 위에 앉았어요. 그냥 신데렐라가 다 도사야 도사. 신데렐라가 다 유도한 것 같은데 발 자르도록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왕자님도 신발 맞는 거를 볼 때까지도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신데렐라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뭐 화장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아 화장 전과 후가 조금 유무가 굉장히 그럴 수 있죠. 파티니까. 하나는 그녀의 오른쪽 어깨 위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왼쪽 어깨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비둘기들은 그렇게 그녀의 어깨 위에 계속 머물렀어요. 근데 저는 왜 그 나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가 생각나는지 이게 디즈니에서도 뭔가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쥐 짹짹거리는 생쥐, 참새 생쥐. 같은 거 막 있었던 것 같아. 생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쥐가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쥐랑 아, 그죠? 새도 있었어. 옷을 맞아. 만들었어. 새들이 옷을 만들고 그리고 쥐가 말이 되고 호박이 마차가 되고 왕자님과의 결혼식은 정말이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두 가짜 자매들도 와서 신데렐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신데렐라의 행운을 나눠 가지려 했어요. 두 약혼자 커플이 교회로 갈 때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 편에이고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의 왼편에 있었어요. 그때 신데렐라의 어깨 위에 상주하던 비둘기들이 두 언니들에게서 눈을 하나씩 쪼아 뽑아버렸어요. 어우. 그 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반대로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왼편에이고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 편에 있었어요. 그러자 비둘기들이 두 언니들에게서 나머지 한쪽 눈마저 쪼아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하여 그녀들의 동화가 맞나요 이게? 원작을 알고 싶지 않다. 너무 잔인하다. 근데 이게 약간 물론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사실 어깨에 데리고 갈 정도면은 그냥 자기가 키우고 있는 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애완새죠. 비록 자기가 시킨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키우는 새들이 다른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면은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도 책임지지 않을까요? 과실치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왜 우리 동물보호법에 있잖아요. 동물복지법인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개 있잖아요. 그 탑인가 누구 그 키우던 개가 이제 다른 사람 물어가지고 뭐 죽거나 맞아요. 이렇게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견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이제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비둘기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 비둘기 뭐 입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비둘기가 두 번 그랬으니까 좀 처음에는 실수인데 또 그랬다? 이거는 과실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과 거짓에 대한 벌로 그녀들은 남은 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했답니다. 무섭네요, 무서워. 아니 중상인데 장님. 발가락도 잘라, 발 뒤꿈치도 잘라, 눈도 다 잃어버려. 네, 약간 좀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뜻밖의 계모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 계모는 별로 해를 안 입었네요. 그냥 모든 그 피해는 이 이붓 언니들만 책임을 지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빠가 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안 계시고? 아빠가 죽은 거 재혼을 해서 아빠가 죽어서 계모랑 언니들만 남았어요. 사실 그래야 이 모든 악역이 딱 계모와 언니들에게 쏠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아빠도 공범이야. 아빠가 딸이 없다 그랬다며. 맞아. 심지어 내 딸인데 네, 딸이 없대. 딸로 취급하지도 않아. 부엌대기래. 부엌대기. 심각한 아동학대. 왜 이게 지금 동화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저 그림 동화 처음 나올 때 19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애들도 이랬잖아요. 한 만 4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5살만 되면은 그럼 공장 갔어요. 공장 가서 일했어. 돈 벌어 왔어. 학교 안 갔어. 약간 무슨 동남아의 그 운동화 공장에서 일하는 네. 불쌍한 아이들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너도 이제 6살이니까 돈 벌어 와야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잔혹함은 그럴 수 있었겠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이 동화에서는 사실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설공주에 비해서 아주 짧네요. 범죄도 별로 없어 사실. 아동학대 말고는. 없어. 너무 이 그림 동화 좀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다음에는 한번 전래 동화 이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PD님께서 그냥 원작 동화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서 혹시 들으면서 조금 너무 심하다, 너무 세다, 불편하다 싶더라도 정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배진성 대표님의 상쾌한 배변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